무당을 걸그룹으로 표현했습니다. K-팝 데모넌트스가 진입 장벽이 있는 게 K-팝과 무속을 이렇게 연결시키다니 이게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2가 나오지 않을까. 이분은 이제 직접 소개를 하시는 게 더 맛깔납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직 멸종 안 되셨습니다. 한민 네.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 되게 재미난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특히 좀 무속신앙 네. 관련해서도 뭐 논문 쓰시고 연구 많이 하셨는데 예. 몇 개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네. 사실은 무속신앙을 좀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자로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네.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일단 어. 처음에 그 헌트릭스, 예. 헌트릭스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선시대 그 초기 헌터들이 나오는데 아하. 이게 이제 누가 봐도 무당. 무당의 이미지였죠, 그죠? 막 칼 차고 있고. 예. 신칼 들고 어. 뭐 그 무당들이 그 굿할 때 쓰시는 모자 아. 쓰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속을 연구했던 입장에서 해왔던 입장에서 이 K-팝과 무속을 이렇게 연결시키다니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이쪽 뭐 무속학이라든지 민속학 쪽 학자들은 다 네. 동의하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고증을 너무 잘했나요? 고증도 잘 됐고 일단은 이제 그 관련성, 이제 과거에 이제 무당들이 해왔던 역할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현대에 이렇게 잘 이었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 정도. 문화와 그렇죠. 무속 신앙을 네네. 기가 막히게 엮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만 했을 때도 네. 되게 뭔가 진부한 스토리가 나올 뻔했는데 그걸 K-팝이를 엮으니까 예. 일단 이게 K-팝 데모넌트스가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제목 때문이지 않습니까? K-팝이 붙으니까. 예, K-팝이 있고 뭐 데모넌터스 이게 뭐 무슨 얘기야? 무슨 뜻이야? 이런 예, 느낌인데 그런 이제 과거부터 역할을 했던 무당이라는 존재하고 이걸 엮으니까 갑자기 설득력이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데몬이 악귀라는 뜻이고 그렇죠. 예. 악귀를 쫓는 네. 헌터들의 이야기인데 네네네. 그게 뭔가 그런 이제 일을 하셨던 이제 무당들. 근데 그게 K-팝이라는 흥과 네네. 무당들이 했던 네. 굿하고도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그건 조금 이따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샤머니즘이 들어있는 건데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애니메이션의 재미를 위한 요소는 아니고 그 훨씬 이상. 훨씬 이전에 이제 어떤 문화적 본질에 가까운 한국 문화의 본질에 아니, 문화적 가까운, 본질까지 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굉장히 예전부터 흥이 넘치는 문화였거든요. 그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의 이게 뭐 고구려 삼국 시대 이전부터 이제 다룬 역사서인데 예. 거기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이 동이 사람들은 예. 중국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한번 놀면은 며칠씩 논다. 어디 가서 놀아요? 여기 동네에서 이제 판 벌리고 노는 거죠. 3박 4일 5박 6일 뭐 이렇게 밤에 불 피우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면서 논다. 일종의 축제 기간처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흥과 표현, 또 대동, 어떤 이런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다. 이게 사실 축제가 이제 영어로는 카니발인데 네네. 뭐 축하하는 의미와 제례가 같이 합쳐진 그렇죠. 거라 그 하더라고요. 카니발을 우리말로 하면 굿입니다. 그게. 굿? 예. 그래요? 굿이 있고 이제 현대의 굿이 이미지가 조금 좁혀진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무당이 뭐 이렇게 막 점프하면서 네네네. 뭐 칼춤 추고. 예. 그런 이제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뭐 제의였고 굉장히 큰 규모로 행해지던 뭐 국가적, 지역적 이런 큰 축제였죠. 그래서 이번 애니메이션에서 다룬 건 이제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네네. 걸그룹인데 네. 그러면 악귀를 쫓는 그 무당이 그런 존재라는 똑같은 거예요? 설정이? 일단 이제 무당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겠죠. 기원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겠고 또 어떤 컨설턴트예요? 국가라든가 이제 지역 또 이제 제가 집이라고 하는데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 언제 하면 좋겠다. 지금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담.
네네. 카운셀링. 심리 상담. 그렇죠. 어. 이거는 저 너무 지금도 힘들어요. 남편 굉장히- 때문에 힘들어요. 네네네. 뭐 이런. 이어지는 무당의 역할이고요. 음. 또 그 이제 악귀를 쫓는 그 축귀하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또 무당들이 상당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무당들이 소속이 돼 있을 정도로 그 왜 마마 배송굿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천연두 옛날에는 그 호환 네, 마마 네. 할 때 예. 그 마마 천연두. 예 그런 이제 그 국가적 재앙이 되는 전염병들은 무당들이 꼭 구술을 해서 이제 막았던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그렇죠. 못했었으니까. 예, 그 전에 그리고 또 웬만한 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그 기인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상담을 통해서 이걸 풀어주면은 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병이 상당히 됐던 측면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축귀가 있는 거죠. 이 병은 귀신이 일으킨 거다. 조상이 일으킨 거다. 해서 이제 이 귀신을 쫓는 그 역할이 무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걸 이제 굿이라는 의식으로 또 행해주기도 네네네. 하고 네. 평소에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네네. 갖는 거기도 하고 네. 컨설턴트 상담 의사의 역할도 예. 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네. 그런데 그런 모든 역할이 춤과 음악, 노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설. 스토리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굿이라는 게 하나의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종합 예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이제 퍼포먼스를 했던 중요한 인물이 무당이었다. 그게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연예인인 거죠. 그래요? 네네네. 그게 왜 연예인도 엄청난 끼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연예인 사주랑 무당 사주랑 거의 같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 어떤 콘텐츠 할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복이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딴따라 맞습니다. 무당이었다. 네네네. 지금 태어났으면 케이팝 스타 연예인이다. 아이돌이고. 예. 와,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K-팝 데몬 헌터스 앞부분에 나오는 그 과거 헌터들과의 연결고리. 요게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팝 아이돌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무당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좀 논쟁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의미의 무당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조금 이렇게 하대될 때는 네. 딴따라라고 불렀었잖아요. 예. 광대, 뭐 광대라고. 기생.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그들이 말 그대로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맞습니다. 우리가 또 살고 있고. 실제로 그 이제 조선 시대, 그러니까 전 근대 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예. 이제 연예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음. 그때 이제 연예계로 진출한 분들이 이제 무당들도 꽤 계셨죠. 무당들 또 이제 기생들. 그러니까 그 대중문화 초창기에 네네네. 아예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렇죠. 노래, 연기 이런 걸 했던 분들이니까 과거부터. 신기 있는 분들. 이제 신기가 있어서 무당이 된 분들도 있고 이제 무당이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습무라고. 세습무들은 이제 무당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송가인 씨 집 같은 경우 어머니가 무당이시잖아요. 근데 그 진도 무속은 그 세습무입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이제 십김굿이라는 이제 진도 예. 지역의 그 천도굿 요거를 해왔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인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며칠씩 하는 굿에 들어가는 사설, 노래, 춤 이거를 다 본인이 알고 암기를 하고 훈련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예계로 가면은 바로 이게 훈련된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 신기하네. 이거 네. 생각을 못했던 건데. 예. 그래서 이제 현대 그 연예 산업의 그 기원에는 기생분들하고 이제 무당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19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그렇죠. 하더라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무당이라는 분들한테는 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연예인 분들도 아이 성향 있잖아요. 극내향적인 네네네. 분들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해. 네, 맞습니다. 진짜 말을 시켜도 말을 할까 말까한 분들인데 카메라 빨간 딱 들어오잖아. 큐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 그쵸. 변해갖고 막 연기 엄청나게 네. 하고 막 마치 큰 빙이 소리로 된 막 것처럼 그래서 신들린 것처럼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야 저게 진짜 끼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막 외향적 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말 잘하고 방송 잘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유재석 씨도 아이라고. 그러니까 평소랑은 방송할 때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뭔가 신내린 것 같다. 우리 말로는 이제 신내린 것 같다라고 하죠. 그렇죠. 막 방송할 때 한 톤 쫙 올라오고 예. 신기합니다. 네네. 그게 그
무속에서 말하는 신들림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21세기 버전인 거고. 네네네. 야, 재밌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K-팝 데몬 헌터스 무당을 걸그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랬을까? 한번 좀 유출해 볼까요? 예. 이게 또 이제 한국 무속의 무당들이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 무당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거기에 거기에서 이제 기원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더 그 역사적 연원을 올라가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모계적인 전통이 있거든요. 모계라는 게 이제 그 여성 집안에서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요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외척을 경계했던 것이 그 어머니 집안 쪽 세력이 힘이 컸기 때문이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게 더 고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여성이 제사장이자 군장이었던 뭐 시대 또는 이제 우리나라 그 무속이라든가 전통 신앙을 보면은 여성 신들이 되게 많아요. 삼신할매. 예, 삼신할매 또 이제 바리라는 바리공주라고 이제 무당의 조상이라고 얘기가 되는 이제 신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도 여자고 또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설문대 할망 거기는 그 여성 신이 창조 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설문대 할망이라는 분이 이제 세상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지리산 노고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고라는 게 이제 늙은 그 할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아, 지리산 노고단이요? 예. 그래서 노고단, 뭐 마고, 뭐 이런 그 고자 들어가는 지명들이 대부분 그런 그 여성 신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 고대의 우리 신앙이 이제 그런 여성 그 모계 사회가 있었고 그런 여성 신을 섬기고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무당이 되었다라고도 보죠. 그러니까 왜 예전에 뭐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볼 때나 네네. 아니면 어디 점집 갈 때나 여성 무당이 많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남성 무당일 때는 박수 무당이라고 네, 그렇죠. 별도로 부르기도 예, 했잖아요. 한자로도 이제 보통 무하면은 여성 무당이고요. 그 무격할 때 격이라는 게 이제 남성 무당 박수입니다. 아, 그게 박수라는 예,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자 무당은 흔치 않아요. 네, 있기는 있죠. 예, 있기는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무당이 이제 훨씬 일반적이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계 사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검증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고대 신들이 뭐 여성 신들이 많았고 무슨 할미, 무슨 할망하는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쪽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에서 무당처럼 걸그룹을 혹은 네. 걸그룹을 무당으로 네. 만든 것도 다 일맥상통한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영화 중간에 그 셀린이라는 전대 헌터들. 네네네네. 그 루미를 키워주신 분 있잖아요. 그 뭐 한 70년대 걸그룹처럼 나오고 거의, 조선시대. 거의 아니요. 그거보다는 조금 뒤로 봅니다. 어. 그게 이제 SLS라는 예. 선라이트 S. 막 90년대가 예, SES를 이제 모델로 한 그룹이라고 보이는데 그 그룹 멤버고요. 네네네. 이제 그분이 어쨌든 이제 루미를 키우고 지금 헌트릭스를 만든 분인데 그분이 그 선앙당 앞에서 성황나무 그 세 명한테 그렇죠. 너희들이 예. 이제 그렇죠. 다음번 헌터가 예, 된다 예. 얘기해 줄 때 그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그 배경이 또 그 선왕당 나무라는 게 또 그 이런 무속과의 연관성이 보이는 장면이죠. 나무에다 뭐 실 같은 거 계속 걸어놓고 막 이런 나무들. 색실 감아놓은 나무.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신앙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래도 남성 아이돌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사자 보이스. 물론 그게 저승사자? 거기서 이제 따온 거죠. 거기서는 그렇죠. 저승사자하고 이제 라이언 사자하고 좀 결합을 해서. 네네네. 근데 저승사자는 다 남자인가요? 그것도 이제 하긴 저승사자 여자분을 보신 적은 없죠? 예. 일반적으로 남자가 형상화 남자로 형상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염라대왕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저승계 공무원들 분들은 대개 남자로 저승 공무원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승계. 염라대왕이면 이제 고위 공직자. 그렇죠. 예. 저승사자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집행. 예, 되게 말단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거기서는 되게 멋있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네네. 당연히 남자 약간 뭔가 좀 죽음이랑 맥이 닿는 게 남자들의 역할. 예, 뭐 꼭 그렇게 이게 뭐 제 헌트릭스가 여자 뭐 무당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 반대가 되는 뭐
악이 남자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로 묘사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걸그룹이 나왔으니까 보이그룹도 나오면 좋겠다. 그쵸. 시각적으로. 근데 그 무시무시한 저승사자 복장과 갓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줄이야. 네네. 실루엣. 네. 새로운 이미지의 활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승사자는 네.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네네. 혹은 죽음을 안내하는 존재잖아요. 네.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무당이 저승사자를 사실상 음. 물리치는 내용이었고 네네네. 또 당연히 그래야 하고 음. 현실에서도 그럼 그 무당과 저승사자의 존재 현실이 아닌가? 헷갈린다. 그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무당들이 뭐 저승사자하고 대척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예, 뭐 이제 무당들이 저승사자를 일단은 되게 존중을 하고 모시기까지는 아니어도 저승사자의 일을 방해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어떤 명계라든지 저승계의 일은 그쪽의 일이고, 뭐 이제 무당들의 일은 그 일을 좀 잘 이루어지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 갈등 조정자처럼 중간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좀 잘못 넘어와서 그 이제 이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 이제 잘못된 악귀들 같은 경우를 돌려보낸다든지 혼문 밖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쪽 저승 쪽에서도 그 행정 체계가 있고 이제 공무원 쪽 집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잘못된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령 같은 거 내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동명이인이라든지 홍길동이 데려와라. 그렇죠. 근데 잘못된 홍길동 잘못된 동네로 갔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뭐 무당들이 이건 좀 명령이 잘못된 것 같다. 이의 신청하고. 네. 해서 이제 바로 잡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종종 그 대중문화에 저승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저승사자가 정말 무섭거나 꽤 멋있게 나와요. 그 도깨비의 이동욱 씨가 저승사자 아닙니까? 네. 별로 동감 못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승사자 자체가 이제 악귀는 아니죠. 일단 공무원이니까. 네네네. 영화에서는 이제 귀마. 네. 그 귀마가 이병헌 씨가 목소리를 하셨던. 네네. 귀마가 이제 이런 악령의 대장이고 그 수하들인 거죠. 여기 나오는 사자 보이스. 근데 이제 사자라는 이름에서 이제 저승사자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승사자 이미지가 이제 차용이 된 거죠. 저승사자 자체는 우리 뭐 민속 신앙에서 그냥 이제 공무원입니다. 뭐 옛날에도 이제 초기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 네네네. 초기 저승사자의 모델은 사실 이제 장군 이미지였어요. 장군 복색 같은 거를 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70년대인가 그 전설의 고향 PD님께서 그렇게 이제 고증을 하면은 제작비 관계상 원래 저승사자는 장군복을 입고 다녔는데 장군복을 입고 둘이나 셋이 다니십니다. 3명이 이제 한 조로 다니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제작비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게 좀 무섭고 좀 저렴한 분장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검은 복장하고 갓을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아주 현대에서 이렇게 새롭게 거예요? 생성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예전부터 있었던 존재들인데 저승사자는 이제 검은 옷과 비주얼, 네네. 의상. 그렇죠. 저승사자의 의상은 현대에 창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의상 비교.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사자 보이스가 잘못하면 장군 보이스가 될 뻔했네요. 장군복 입고. 지금은 이제 멋있나? 연상하기가 쉽지 않죠. 한 번 또 이미지가 굳어져 있으니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승에서도 이렇게 복장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복도 10년에 한 번 정도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찰복 바뀐다 해서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렇죠. 이제 뭐 조선시대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더 이상 포졸복을 입지 않듯이 저승사자들도 아니 이걸 생각해 보면 사자 보이스가 그 데몬 헌터스 시즌 2 나오면 장군 보이스로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사자 보이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미지로 나올 수도 있고. 스포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뭐 완전 현대식으로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사자 보이스가 비주얼이 장군 보이스가 될 뻔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다 전통적이죠. 넷플릭스 보고 있나? 재밌다. 근데 아까 궁금했던 게 혼문이라는 게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 혼문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건 사실 이제 있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있었던 개념은 아닌데 그 뭐 비주얼이라든지 창작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문이 그 영혼할 때 혼하고 문이 문자로 보이거든요. 이제 도어 문자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혼문이 나올 때마다 뭐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고 또 이런 이제 어떤 금색 또는 뭐 분홍색의 실 같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실 같은 무늬가 우리를 이제 덮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헌트릭스다, 헌터들이다. 그리고 그 악귀들은 이 혼문 너머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뭔가 좀 지키는 네네. 방어막. 그렇죠. 방어막 같은 쉴드. 개념으로. 네네네. 이런 개념이 뭐 원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창작적 개념으로 요 영화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 느낌적으로는 되게 이것도 뭐 그럴 법한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스토리가. 그 무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찌됐든 간에 헌트릭스가 이제 무당의 모습이고 네.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는가, 왜 신병이라는 걸 앓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진짜 뭐 선택받았기에 그런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무당들이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한 갈래가 이 강신모, 신을 받는, 직접 받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송가인 씨 말씀하다가 잠깐 나왔던 세습모. 대대로 그 무당 집안이었던 무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습무는 그냥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무당이 돼야 되는 거고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제의들을 담당을 하는 게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무당의 시스템, 과거부터 해왔던 제의를 하고 그 제의에서 불러왔던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사설, 뭐 그런 무대 세팅 이런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세습무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죠. 약간 직업에 가까운 거예요. 네네네. 시스템. 요새 말로 하면 시스템. 예, 기획사 개념. 그러니까 와닿네. 네네네. 집안 대대로 연예 기획사를 했으니 연예 기획사 집안인 그 안에서 태어났으면 너도 연예 기획사에 연예인이 돼야 된다. 종사하는 돼야 된다. 그 직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강신무는 이제 신을 받는 신병을 알아서 무당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신병을 앓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거나 뭐 정체성의 고민을 할 정도의 큰 그런 위기, 심리적 위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꿈에 어떤 뭐 신이 보인다든지 장군이 보인다든지 동자, 뭐 할머니가 보인다든지 해가지고 뭐 병원을 가봐도 해결이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뭐 부속인들을 찾아가 보면은 아 이거 신병이다 이런 일종의 이제 진단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안 받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제 네네네. 인정을 못하죠. 그렇죠. 무당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뭐 순간까지 몰리다 못해서 내가 무당이 되겠다라는 어떤 정체성 변화의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당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무당 내림굿을 받기 전에는 막 몸도 아프고 막 정신도 아프고 힘든데 그 내림굿을 받는 과정도 되게 고통스럽다고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편안해진다는 거잖아요. 예,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안 아프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속 쪽에서는 신의 선택이다. 신이 이제 점 찍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내 그릇이 돼서 내 뜻을 세상의 표기에 적합한 아이다 말 그대로. 근데 그 신이라는 게 유일신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이. 그럼 그 많은 신들은 평소에는 어떤 육체를 택하지 않고 다니시다가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우리 무속에서 그렇게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인간이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동자도 인간이었을 거고. 네, 뭐 선녀, 할머니, 뭐 할아버지, 장군, 대감 이런 이분들이 다 대개는 이 무속인 집안에 계셨던 이제 조상신에서 그 신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안. 네네. 같은 집안 조상일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 집안에서 뭐 무속이셨던 분들. 그 경우에는 뭐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신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 이런 전혀 경우가 모르는 완전 남남 생판 남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이제 흔치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고요. 또 특히나 뭐 산신이라든지 뭐 어떤 뭐 천신 이분들은 인간이 아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는 잘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신. 네네. 바다에도 뭐 용왕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저쪽 그 지중해 쪽에 동해 쪽은 동해 서해남에는 아니고 그쪽은 이제 용왕 분들이 이제 관할을 하시는 행정구역상 좀 나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또 뭐 동물신이 접신한다 이런 경우도 없고 그렇죠. 동물신들 영들이 있기는 한데 뭐 동물신을 직접적으로 이제 뭐 몸주신으로 받는 경우보다는 이제 동물신이 계시고 이제 그 밑보이면 안 된다라든지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있죠. 특히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뭐 뱀신 신앙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애니미즘?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애니미즘 쪽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접신을 하는 거는 아니고 뭐 모시거나 숭상하는 뭐 그 정도로 잠깐씩 이렇게 실릴 수는 있습니다. 뱀으로 이렇게. 네네. 그러면 이제 뱀 흉내를 내거나 이제 그렇게 그래요? 되기도 하고. 예전에 어디 TV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 데몬 헌터스를 보면요. 그래도 3명 중에 뭐 좀 루미가 더 주인공인 것 같긴 한데, 루미가 계속해서 본인의 그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그러면 무당의 모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무당과 뭐 연결시켜 가지고 의도를 해서 나온 장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떤 주인공이 가져야 할 그런 서사에 이제 주인공의 상처 또는 정체성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뭐 작법적으로라도. 근데 그래 스토리가 되니까. 스토리적으로. 그런데 이 루미의 정체성 고민은 이런 신병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하는. 루미 자체가 그 전대 헌터 멤버이자 엄마는 전대 헌터의 멤버였고 이제 아빠가 악귀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혼혈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헌터 임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일 수 있죠. 너도 그 이제 악귀의 문양이 있고 악귀의 일부가 아니냐. 나중에 이제 그런 장면도 약간 묘사가 되지만, 근데 이것을 이제 무당들이 겪는 그 정체성 고민이라고 보면은 일종의 이제 신병이고 이거를 이제 루미가 아주 현명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겨낸다라고 해야 될까? 받아들인다고 해야 될까? 저는 받아들인다라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네네. 그걸 이제 창피해하지 않고 중간에는 되게 숨기려고 하고 막 괴로워하고 목욕탕도 안 갔다가 나중에 그래서 대중 목욕탕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고 그래서 이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받아들이면서 더 강해진다. 이제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무당이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거부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이제 신내림을 받을 때는 내가 무당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또 이제 좋은 무당이 될 수 있는. 이게 그 무당도 사실 훈련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 지내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신무 신내림을 받아서 신병을 앓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시는 분들도 바로 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구슬하고 뭐 점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워야죠. 일종의 이제 연습생 기간 기획사 겪습니다. 연예 기획사 연습생처럼. 그렇죠. 그 이제 강신무 계열에도 그 신어머니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 기획사 연습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동이라는 기간을 겪거든요. 애동. 그러니까 애동이라는 거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무당을 뜻하는 말인데 애동이 연습생이네요.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상당히 기도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산천에 가서 이제 그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굿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사설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퍼포먼스와 굿을 그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배우는 기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예기획사 들어가서 연습생 시절을 겪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데뷔하고 누구는 10년 동안 연습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의 시스템으로는 신내림 받았다고 바로 좀 지금처럼 약간 지금 무속인들도 조금 경계하는 부분이 신내림이 너무 많아진 거죠. 신내림이 너무 많아지고 또 제대로 된 그 신어머니, 신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뭐 너 이거 받아야 돼. 그 내림굿 하면은 돈을 받으니까 이제 그걸 목적으로 막
나쁜 비즈니스. 네네. 그렇게 받아주고 그런 훈련을 안 시키고 오늘부터 막 무당해라 이런 식으로 무당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전문용어로 야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굿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이런 헌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연결하고 세상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좀 안타깝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 뭐라 한 용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돌팔이잖아요. 네네네. 가짜 무당인 거죠. 그러니까 용한 집 있고 네. 진짜 용한 집 가잖아요. 네. 뭐 부적을 써라 구슬해라 이런 말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데 가면은 가자마자 뭐 가자마자. 5만 원, 10만 원짜리 부적 써야 된다 그러고 굿 한번 해야 된다 우리 2천만 원이라고. 비싼 굿을하고 비싼 부적을 쓰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안 좋은 무당인 거죠. 이게 그 좋은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네. 막 비싼 치료 권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해서 혹시 또 점찍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돌도 연습생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오디션 통과를 해서 연습생 거치고 제대로 데뷔하는 게 네.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소기획사나 막 이름 못 들은 데서 막 명함 주고 찾아와라. 어머니, 어렵죠.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갖고 예, 뭐 후원 받아가고 하려는 분들은 또 막 애들만 고생시키고 네네. 제대로 된 아이돌 탄생을 또 못 네. 시키는 것처럼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아, 이게 비슷하네요. 무당들이 아예 이제는 예능 진출 많이 하고 TV 네. 보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무당분들이 아예 많이 나오는 예능이 또 막 인기를 많이 끌어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상전벽해인데요. 한 7, 80년대만 해도 무당하면은 되게 사회적으로 좀 꺼리는 존재였잖아요. 조금 쉬쉬하고 음지에 예. 계시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와도 되게 막 그 안 좋은 굿하고 누구 저주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삶에 가깝게 묘사가 되고 또 막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나와서 그냥 토크쇼 같은 데도 많이 나오시고 거의 그러니까 그냥 여자 무당하고 박수 무당하고 만나면은 거의 연예기획사 M&A 되는 거고. 네네. 그런 게 일단은 이제 무속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제 정치적으로도 막 이런 게 문제될 때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무당한테 많이 귀의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안 좋게 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토정 비결이라든지 네. 한 번쯤은 또 볼 때 있고 네, 또 보러 가고 일종의 카운셀러 찾아가듯 이 정도로만 보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문제가 없을 수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좀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좀 이중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죠. 무속에 대해. 근데 또 이게 사람이 누구나 힘들 때 불확실할 때는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네, 또 가장 최후의 순간에 찾아가게 되는 게 아무래도 또 그렇죠. 무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네. 종교인들도 또 종교인들이 점집을 갑니까? 안 가신다고 할 수 없거든요. 좀 어떻게 목격을 좀. 제가 이제 목격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그 가벼운 느낌으로 약간 컨설팅 내지는 카운셀링 개념으로도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어떤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기보다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스님이 저기 천주교에 가서 고해성사 하시고 뭐 이런. 스님하고 그 신부님들은 사이가 원래 좋습니다. 네. 원래 이제 교류를 많이 하시지만 또 뭐 그런 개인적인 고민 같은 건 얘기를 하시겠죠. 뭐 그러듯이 뭐 목사님이나 천주교 신부님들이 뭐 타로 카드 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아까 굿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K-팝은 칼군무로 유명하잖아요. 칼군무 딱딱 맞는 춤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굿하고도 좀 이어질까요? 그 일단 기능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연결성이 크고요. 굿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막 며칠씩 진행이 됐던 큰 행사였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제 목적 자체는 그 기원입니다. 신께 인간의 문제를 고하고 그거를 이제 신이 들어주는 절차인데, 요게 이제 절차가 어떤 게 길죠. 12거리라고 하는데 한 거리가 몇 시간씩 진행이 되고 그게 12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며칠씩 가는 거거든요. 와, 굿을. 네네네.
굿 한 번 하는데 며칠 동안. 네. 그러니까 왜 그래서 굿 한 번 할 때 막 몇 천만 원 든다고 하는 네네. 옛날에는 이제 더 컸으니까 굿이. 돼지 잡고 소도 잡아야 네네네. 되고 막. 그리고 이제 이 12거리를 크게 이제 세 파트 정도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그 청신, 오신, 송신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청신이라는 거는 이제 신을 모시는 청한다라는 이제 부분인데 네. 이제 신들을 이제 모시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신이 또 1000개의 존재고 이제 인간 세상으로 불러 모셔야 되니까 그냥 해서는 안 오시잖아요. 화려한 뭐 퍼포먼스와 춤과 노래, 음식 뭐 여러 가지 세팅 해놓고 하면은 뭐 가서 볼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시는 거고. 신의 입장에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그 목적을 고하고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냥은 또 안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왜라고 할 수도 있고. 뭘 바쳐야 되는. 네, 이제 바치는 부분이 그 오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오락할 때 오자인데 예. 신을 즐겁게 해드린다라고 하거든요. 오신. 근데 신이 이제 충분히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란 존재를 니네들이 불러가지고 니네 소원을 들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려면은 내가 흡족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막 이렇게 예, 퍼포먼스가 커지는 거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께 드릴 음식, 네네. 여러 가지 바칠 것들뿐만 아니라 퍼포먼스하면서 즐겁게 해드리고, 네네. 아유 기분 좋으시죠? 네. 제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기분 좋을 때 우리가 그 엄마한테 용돈 달라 그럴 때도 막 재롱 부리듯이. 그렇죠. 어머니 기분 좋을 때 어머니 그쵸. 해야지 나오지. 분위기 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종 흔들고 달랑달랑 하고 하는 것도 좀 네. 신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거니까. 이제 일단 그 주의를 환기하고 또 흡족하시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굿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다양하고 또 나오는 무당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이제 무당 한 분이 혼자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부채 흔들고 다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과거에는 여러 무당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거리를 담당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이제 비약적인 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케이팝의 칼군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즐거운 오락거리가 무당의 무속하고도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해외는 그런 게 없을까요? 예전에는 구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서양을 예로 들자면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지배 종교가 되기 전에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모시고 또 인간의 부탁을 기원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고 어떤 이제 신들의 모습을 만들거나 이제 신을 위한 그런 행사 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 기독교의 그 종교 행사, 종교 절차 이게 상당히 또 엄숙한 쪽으로 좀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졌지. 거기도 이런 물론 기원은 있었다. 미국도 왜 그거 재미난 영상 있잖아요.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맞습니다. 비교하는 거. 흑인들 많이 가는 네네네. 교회는 막 그 소울이 막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그게 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이제 사람들의 뭐 문화적 욕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신을 만족시켰던 신을 즐겁게 하는 그 오신 굿의 개념이 케이팝의 퍼포먼스랑도 네네. 이게 또 사람들을 흥이 나게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사람들의 소원. 예. 이라는 거 또 이제 그 굿이라든지 고대 뭐 전통 종교의 역할 자체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굿이라든지 종교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였으면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할 게 있고 또 볼 게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예,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뭐 그런 노래, 춤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도 뭔가 이제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느낌? 좀 대동단결한다. 그렇죠. 단결, 단합력, 치유. 그러니까 이제 예술 치료가 이런 개념인데요. 옛날에는 왜 그 마을에서 그런 잔치, 이른바 어느 집 아들이 뭐 좋은 대학교 갔을 때, 뭐 아니면 승진했을 때, 고위 공무원 됐을 때 막 마을 잔치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체 마을이 막 소 한 마리 잡아서 대동단결하고 마을 사람들 다 같이 고기 나눠 먹고 흥겹게 막 판 벌리고
그러면서 뭔가 그 마음이 건강해지는,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2025년 현대 사회로 봤을 때는 네. 요즘엔 마을에 그런 거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애 산업 쪽으로 많이 간 거죠. 예. 어떤 마음의 뭐 우울한 점, 어두운 점 이런 것들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가수나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또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굿이라는 과거에 제이가 가졌던 예술적인 부분이 지금은 이제 연애 산업 쪽으로 분리가 됐지만, 그것을 다시 그 연관성을 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잘 보여줬던 거.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저 완전 어렸을 때, 네. 저 완전 어렸을 때라고 하면 한 10년 전밖에 안 됩니다만 농담이고 한 30몇 년 전쯤. 저 진짜 어렸을 때는요. 네. 동네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진짜 시골에서 마을 잔치 벌어지면은 네. 그 무당이 오기도 했었어요. 예. 막 그냥 퍼포먼스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악기를 쫓아내려다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뭐 노래 춤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동단결하는 의미가 네네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네. 가수 콘서트 찾아가는 거. 예. 그래서 뭐 싸이 그 네. 콘서트 같은 거 보면은 대동단결. 혼문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아 이게 혼문이구나. 라는 거.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 하는 거 보면은 뭐 다 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진짜 그 영화에서 묘사가 되듯이 가슴에 뭐가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묘사가 굉장히 종교적이죠. 종교적이고 이런 무속이라든가 그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보여준 장면이었죠. 그러네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던 거고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건데 네. 그 형태만 달라진 거예요. 네, 현대적으로 커지고 예. 현대적으로 이제 그게 K자 달고 해외로 나가는 거고. 네. 그게 저는 그 K 컬처가 K-팝으로 대표되는 K 컬처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K-팝을 좋아하는지 네네네.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 그들도 나름 음악이 있고 네네네. 나름 춤이 있고 네. 거기서도 떼창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들도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데 네. 과연 뭐가 다르길래 그럴까? 그러니까 자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 거죠. 네네네. 일본도 뭐 아이돌 문화들 꽤 있었고 그렇죠. 예. 오래전부터.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 뭐 무속의 기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원은 물론 거기 다 무속으로 우리가 해석을 예, 하면 예. 안 되겠습니다만. 예, 그거는 기원은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일이었을 테고 지금 이 시점에 이제 K-컬처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현대 한국인의 어떤 특성이 분명히 있겠죠. 문화적인 특징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크게 보면은 그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인정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인정 욕구, 뭐 비교, 뭐 또 이제 이런 쪽으로도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표현 욕구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어디서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뿌듯해하고 우쭐하고.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나 이런 네. 사람이야라는 노래도 그렇죠? 있고. 예. 옛날 분이라는 거를 잘 DJ DOC. 알겠습니다. 예.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고 또 맘속에부터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인 거죠. 또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훈련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훈련을 했다고요? 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노래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아하.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오. 이게 이제 그 지금 TV에 나오는 분들이고요. 어허. 또 우리 장기자랑 문화. 예. 뭐 중고등학교 뭐 초중고에서 늘 단련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대학교 가서도 학번별 장기자랑 뭐 이런 거. 가지고 늘 우리는 회사에서도. 퍼포먼스를 예. 회사 가서도 아. 늘 퍼포먼스를 고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 모르죠. 늘 당연한 해왔기 줄 때문에. 알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되게 일찍부터 훈련을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할아버지가 용돈을 준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인기상을 받는다. 몸에 배 있는 거죠. 네, 쭉.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붙잡고 노래 시켜도 다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그 왜 이제 BTS가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마이크 잡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끌고 가고 또 웬만한 그 시골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터뷰해도 막 쇼프로 그런 토크쇼 같은 진행이 나오고 말 잘해요. 네, 말씀 잘하시고 이런 이제 그 문화적인 측면이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보는 것도 좋아했고 네. 퍼포먼스를 늘 준비해 왔던 예, 사람들이고 익숙하고. 나 정말 싫어 그래도 시키면 하고. 한국 그 라디오 쇼 포맷 중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독특한 게 그 라디오 노래방입니다. 아무나 전화해서 전화해서 노래하라고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없다는 거죠. 해외에는? 네, 해외에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반주 나오고 하라고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라오케도 일본이 만들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써먹고. 그렇죠. 노래방 문화는 또 이제 한국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는 가라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가짜 오케스트라 일본이 만들었는데 네네. 그걸 문화적으로 더 크게 소화한 거는 또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냥 혼자 가가지고 그냥 부르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퍼포먼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앞에 나가서 누구 하면은 또 이제 뭐 넥타이 매야 되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엔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옛날 사람, 교수님은 요새도 옛날 사람. 그러는데. 근데 이게 아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할 때. 근데 요즘에는 좀 없어졌어요. 그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노래도 좀 오래된 노래고. 그렇죠. 요즘엔 어디 가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남아 있는 것 같아요. SNS로, 네네네. 온라인으로, 거기에서 뭐 블로그로,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좀 하고 있죠. 드러내고 인정받고.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유하는 거.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사람과 내가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또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같은 경험? 남들이 한 건 나도 해봐야 되고. 따라한다기보다는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은 영상 중에 하나가 타국의 어떤 반응 같은 거 보는 거잖아요. 네네. 해외 반응. 해외 반응.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증거를 찾는 거죠. 증거를 찾고 내가 인정받고 내 감정이 옳구나. 내 감정을 쟤도 느끼고 있구나.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이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그 신명이라는 그 감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향의 고음에 대한 아니면 아이유 3단 고음 뭐 외국인 반응 막 이런 거만 모아놓은 영상들 엄청 잘 보고 있는 거죠. 단순 그냥 국뽕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제 같이 느끼고 같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우리 그 문화적 욕구입니다. 왜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방송국에서 예능 보면 가짜 웃음소리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웃으면 괜히 웃겨 보이고 막 웃기 전에도 옆에 한번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그 감정의 증폭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또 한국 문화에 되게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떼창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혼자 하라면 조금 이제 뻘쭘할 수 있는데 여럿이 하면은 더 이제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 외국 가수가 쟤네 왜 저러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거기서 또 내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게 더 큽니다. 나의 표현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떼창 그 장면, 싸이 콘서트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 각각을 클로즈업해 보면 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흥을 표현하는 방법은 개인적입니다, 되게.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그 큰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문화고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된다. 떼창처럼 확장이 되고 이걸 해보면 또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이제 한국 문화 중에 이제 특히 해외에 크게 소구되는 문화들은 그 챌린지가 꼭 나와요. 챌린지 영상들 엄청 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챌린지. 이걸 해외 사람들이 왜 하냐면 재밌거든요. 혼자 몇 명이 할 때 여럿이 하고 하면은 재밌고. 유튜브라는 매체가 이제 이런 거를 되게 확장시키고 또 인정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커진 겁니다. 유튜브 덕을 많이 봤죠. 유튜브 싸이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도 지금 좋아요가 몇 개 눌렸나 저는 이제 막 계속 봅니다. 여러분 누르고 계십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또 이게 굿이 네. 화해 정신이 있어요. 예. 요 부분이 그 한국 무속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한국 무당들이 이제 축귀를 할 때, 귀신을 쫓을 때, 네. 다른 나라처럼 이제 귀신을 봉인한다든지, 퇴마. 예. 또는 뭐 십자가 소멸시킨다든지, 막 때려박고. 하지 않습니다. 달래서 보낸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그 왜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면 네네네. 싸우잖아요. 예, 싸우고 또 이제 십자가 같은 걸로 뭐 성수 뿌리고 이제 소멸시키잖아요, 악마를. 내지는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 집어넣고 닫아놓고 점내고. 포켓몬. 예. 그래서 그래서 일본은 그 봉인해야 된다는 관점, 이미지. 또 이제 서양은 소멸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한국은 달래 보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은 무조건 아무리 악귀여도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가 먼저 나오는 거죠. 누구세요? 왜 거기 계세요? 왜 뭐가 억울한데? 거기 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사실은 누군데 뭐 때문에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다. 너무 이해한다. 이거를 이제 무당들은 해줍니다. 근데 지금 있을 때가 거기가 아니고 가셔야 되고 더 좋은 곳 가셔야 당신 됩니다. 때문에 지금 얘 힘들고 막 설득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안 간다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뭐 음식이라든지 이것도 막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또 하고 그래서 또 가라 그러고 또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신한테 또 일릅니다. 장군신 불러가지고 안 가? 뭐 해가지고. 그때는 네네. 좋게 말로 안 되면 혼난다. 이제. 해서 뭐 이제 그 얼르고 달랜다고 하잖아요. 어르고 달래가지고 보내는 거죠. 왜 그 한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귀신이 그냥 오갈 데 없어서 배고파서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한이 있어요.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그 맺혔다, 한이 맺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맺힌 거는 풀 수 있다라는 전제가 또 있는 거죠. 뭐가 맺혔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자. 푼다는 면에서 이제 그 풀 해자가 들어간 화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이 화해가 이제 한국 무당의 가장 큰 방법론인 겁니다. 진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풀이라는 것도 있듯이 한도 풀어드리고 화해를 해서 좋게. 그래서 이 한 많은 귀신 너 죽여버릴 거야, 소멸시킬 거야. 어차피 아니라 죽었는데. 잘 듣고 달래서 저 사람을 이해해가지고 잘 돌려보내는. 사실은 이제 헌트릭스,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이 헌터들이 악귀를 막 칼로 베고 무찌르고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시각적인 쾌감을 위한 장치라고 저는 보고요. 뭐 어차피 이 캐대언 자체가 이제 무속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아니니까 뭐 일일이 다 회화해서 보내는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리니까. 네네네. 그 장면이 그래도 가장 잘 묘사됐던 게 이제 진우를 보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루미와 진우. 예. 진우가 사실 이제 귀마의 가장 첫 번째 부하이자 가장 센 악귀잖아요. 총망 받는 이제 에이스. 총망 받는 악귀죠. 사실은 이제 이 악귀를 소멸시키거나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면서 꽁냥꽁냥 데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사연을 듣잖아요. 400년 전에 내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악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내 가족을. 너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다라고 루미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와라 자꾸 설득을 하잖아요. 만났을 때. 근데 이제 그 귀마의 명대로 헌트릭스를 이제 소멸시키려고 사자 보이스가 하다가 이제 귀마가 루미를 공격을 해가지고 루미가 이제 힘이 붙이고 루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진우가 거기서 이제 루미를 구해주려고. 요거 스포. 이미 다 보셨나? 이제 N회차 이미 다 들어가셨을 거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스포 표시 한번 스포 있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네가 과거에 봐왔던 귀신을 쫓는 장면이랑 비슷했던 거예요. 어떤 그런 사연을 듣고 이 사람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이 사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악귀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보내는 이런 장면이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우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이 루미가 갖고 있던 칼로 들어가거든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걸 아실 텐데. 그냥 저기 어디 간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루미의 그 칼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사인검을 형상화한 가늘고 긴 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진우가 그 흡수됐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진우의 영혼이 루미한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칼 모양이 바뀌어요. 거기까지 못 봤네. 칼 모양이 바뀌고 그 모양의 문양이 바뀝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소멸이 아니라 이 루미와 어떻게 보면은 그 합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소멸이 아니라 네네네. 오히려 네. 그러면은 루미 쪽으로 뭔가 좀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루미한테 동화가 돼서 아마 그럼 시즌 2는 그럼 그 칼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을까? 그렇죠. 요 관점에서 2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나 매기강. 예. 이게 그러니까 세계관이 엄청나게 막 확장될 수 있어요. 스토리가. 네네.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멋있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에 진우가. 그렇죠. 또 되게 또 한국 K 드라마적인 장면이잖아요. 주인공이. 네. 남자 주인공이. 너를 위해서 내가. 보디가드 약간 비슷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한테. 마음으로 구원받았다. 네네. 근데 아까 우리가 퍼포먼스 얘기도 했고 네네. K-팝 콘서트 얘기도 했고 네. 굿 이야기도 했는데 예. 신명 네. 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도 뭔가 무속적인 거, 우리의 전통적인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신명난다라는 표현이 그 한국의 그런 문화적 감정에 네. 대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는 약간 국악 한마당 같은 데서는 나오는 표현이 됐는데, 그 알긴 알죠 한국 사람들이 신명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네. 근데 이 신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속 용어입니다. 원래 무속 용어예요? 신명 이퀄 신이에요. 원래는 이제 한자어 신자의 밝을 명자를 쓰는데 그냥 이제 한글로 신명이라고도 하고 신명이 내린다라고 하죠. 신명이 오른다. 신명이 이제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명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내 몸에 신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감정, 어떤 몸의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무당들이 얘기하는 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했고 그거를 표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그 누군가의 접신을 했다, 신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냥 느낌상 기분이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요즘에 왜 그분이 오셨다, 맞습니다. 네. 지름신이 내렸다, 뭐 이런 것처럼. 그것도 되게 한국적인 표현이죠. 접신의 문화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 신명이 아예 그래서 그런. 네네. 이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 났을 때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명 났다라는. 글쎄요. 느낌? 전 아주 그냥 진지한 스타일이라.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 뭐 있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신났다라는 표현하고도 좀 가까운데 신났다라는 것도 신이에요. 저는 있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 어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할 때. 저는 생각해보면 그러네. 어디에서 막 말하잖아요. 진행하고 막 강의하고 신명납니다. 신나고 제가 더 즐거워요. 그게 이제 그때 감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즐겁고 힘이 넘치고. 그죠, 뭐. 그리고 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신이 직접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유려하고 말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 빵빵 터지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내가 확 오고 하는 게 평소에 내가 아니라 어떤 신의 능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신난다, 신명난다라는 말을 써왔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입니다. 경험에 대한 이제 언어인데 이곳을 이제 무당들은 그런 용어 개념으로 쓰고 있었고. 어떤 기쁨, 에너지, 막 극대화됐을 때. 그래서 뭐 며칠씩 구스려도 안 힘들고. 그건 너무 신기하죠. 예전에 어떤 가수들 막 콘서트를 4시간, 5시간, 6시간 싸이 씨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어떻게 저러나 싶은데 몸이 또 뭐 호르몬이나 그렇게 또 조절해 주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평소에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이 들린 거야. 신이 내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또 21세기에 들어서도 비슷하게 또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꼭 뭐 한국에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왜 그 You on fire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너 오늘 날 받았네, 뭐 제대로 뭐 필 받았네 이런 표현이 이제 on fire라는 게 있고 있듯이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 신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떨 때 신명 나는가, 네. 어떨 때 에너지가 넘치는가. 그렇죠. 왜 어디선가 에너지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네네. 아니 뭐 책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노래를 부를 때, 네네. 저처럼 말할 때. 교수님도 혹시 저도 말하고 강의하고 이럴 때 힘이 납니다. 그 직업을 잘 찾으신 거예요. 신명 나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말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네. 이상한가? 오늘 굉장히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교수님이 또 이렇게 저는 신기한 거, 재밌는 거, 잘 모르던 거 배울 때 되게 신명납니다. 네네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민 교수님입니다. 이게 신명을 통해서 근데 뭔가 정서적인 문제도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본인 연구에 따르면,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신명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쓸 때 이제 처음에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되니? 이제 보통 심리학이 그 서양 쪽 개념을 연구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좀 모험적인 연구였죠. 다행히 우주가 도와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그거를 지금 캐대헌하고 하면 이거죠. 네네. 시대를 이제야 만나신 겁니다, 교수님.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서적인 문제를 신명으로 치유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에 그 독일인 무당분이 나오셨었는데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신내림을 받은 독일 사람. 아니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럼 독일 신입니까? 아니요, 한국 신이세요. 프랑크푸르트 신 아니고? 네네네. 네. 독일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한국 신이 한국 신을 받은 거죠.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 하이브리드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내림굿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당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없지만 옛날부터 뭔가 그 어떤 음성도 들리고 환영 같은 것도 보이고 예측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그 문화적 배경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카톨릭 집안이고 서양 사회에서. 독일에 살고 있을 때요? 네네네. 그럼 그 이후에 그럼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세계 샤먼 대회라는 이제 국제 그 무속인 모임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 김금화 만신이라는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황해도 무속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너 그거 이제 신이 내려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신내림을 받으시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수학 올림피아드도 아니고 국제 대회 나갔는데 거기에서 마침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뭐 나랑 비슷한가 하고 가 봐서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진짜 비슷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내림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맞나? 이게 내 길인가? 그러겠죠. 내가 제대로 왔나? 계속 이제 굿하고 옆에 사람들이 뭐 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따라하면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럼 옆에 누구 통역사가 해줬을 통역사가 거예요? 도와주고 또 이제 그 신어머니께서 또 안심하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점점 이제 자기 내림굿에 몰입을 해서 신이 내려요. 신이 내리는데 되게 신기한 게 막 한국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누가요? 독일 사람이요? 독일 사람이. 에이. 그 몰래 어떻게 한국어 어학당 다니다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의심하면 끝이 없는데 일단 이제 그 굿 자체를 이제 다큐를 보면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SBS에서 예전에 했던 푸른 눈에 내린 신령이라는 갑자기 이거 K-pop 데몬 헌터스 얘기하다가 이거 지금 네네네. 아니 근데 그분이 진짜 한국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네네. 전혀 배운 적도 없고. 근데 뭐 어디 가서 뭐 삼신돌기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신을 받기 전에 이제 명산 대천에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릴 신령이 어떤 분인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각산에 갔는데 뭐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해가지고 입 밖에 냈더니 이게 한국말이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이제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자신이 내려서 막 이제 동자신이었어요? 네네네. 애기 3살짜리 신이 내려가지고 그럼 3살짜리 언어 능력이나 독일인의 한국말이나 3살짜리 행위를 하는 거죠. 막 버선 벗고 막 덥다고 그러고 막 누구 보면서 막 웃고
그때 이제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굉장히 나를 있는 그대로 자유스럽게 표현해서 너무나 자유로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치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치유. 네네. 그러니까 아까 푸른 눈에 뭐라고요? 푸른 눈에 내린 실령. 푸른 눈에 내린 실령. 예. 그 무당의 케이스는 이제 자기의 신병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지만 이제 굿이라는 절차 자체가 여러 뭐 노래와 퍼포먼스, 뭐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런 이제 거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보고 듣고 참여하면서 자기도 내 안에 있었던 어떤 불안과 우울, 억압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표현하고 또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이제 무당이 그 신이 이제 무당을 통해서 얘기를 또 해주거든요. 안심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또 되게 안심이 되고 이런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민 교수님이 요거를 문화 심리학적으로 문화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하신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해결 방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제 학술적인 견해입니다. 과학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문화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문화라는 건 또 인간 사회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요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댓글을 다실지가 정말 궁금한데 이게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무속신앙에 대한 과거의 믿음 혹은 신비가 많이 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인류가 존재하는 한 불확실한 시대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뭔가 좀 기댈 것은 필요하고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과연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과학 문명과 인간의 이성과 비이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왔던 뭐 종교적인 경험 이런 부분이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확대되는 만큼 이런 이성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욕구도 남아있을 거거든요. 남아있고 오히려 이성이 확대되는 만큼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의지를 하고 또 위안을 받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인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근데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미신이다, 버려야 된다, 비과학적이다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라내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게 또 이제 어떤 그런 과거의 종교가 해왔던 예술적인 부분으로 충족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현대사회에 그게 100%일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무속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네네. 전체적인 종교 인구의 비중은 주는데 무당들은 늘었어요. 그 얼마 전에 설문조사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왜 우리가 3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이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신자들은 많이 줄었는데 또 이제 난 종교 없다, 무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늘었는데 무속인들은 한 20년 동안에 한 서너 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뭐 공인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무속인이 한 80만 명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공식 비공식 뭐 이렇게. 거의 뭐 교수님 연구하실 주제가 엄청 많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무속만 연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문화심리 전반적으로. 재밌습니다. 우리가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하다가 뭐 K-팝 전반적인 이야기, 퍼포먼스 이야기, 굿, 신명, 마을 축제 그리고 아까 푸른 눈에 내린 실력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신비롭습니다. 해서 이게 또 지구 반대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K-팝의 어떤 근원을 또 궁금해한다면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미신이야 이렇게 봤던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그렇죠. 혹은 수출할 수 있는 문화 상품, 콘텐츠 외국인들 데려와서 막 굿 보여주고 이게 신명나게 노는 거야 이렇게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종교가 아니라 미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밌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